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상2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는 달이 하늘에 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달은 우리한테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보름달, 어쩔 때는 반달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왜 이렇게 달의 모양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달이 언제쯤 뜨고 언제 관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디서 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달은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볼 때마다 떠 있는 위치 또한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로 달의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달의 위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달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양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는 말을 뜻하기도 하고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위상이 다르게 나타나느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입니다. 근데 그 지구 주위를 돌 때 달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자전과 공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구가 돌고 있는 동안 달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전도 하고, 그리고 지구 주변에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어떤 날에는 반달, 어떤 날에는 뭐 초승달 이런 식으로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함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항상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달은요, 아까 말했죠.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하듯이 달 또한 자전거 공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는요, 자전을 한 번 할 때 24시간 동안 하고요, 공전을 한 바퀴 돌 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져요. 그거를 우리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라고 말하는데, 달은요,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달이 한 번 지구를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근데 달이 지구 주변에 공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바퀴 돌아가는 자전의 주기 또한 얼마나 걸린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다. 그러면 우리한테 보여주는 특징이 무엇이 있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바로 우리가 항상 달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비춰지는 면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잖아, 그치? 근데 내 얼굴 앞면만 보이고 뒷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우리한테 보이는 면이 있잖아, 그치? 근데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음으로써 항상 같은 면만 보여요. 즉 무슨 뜻이냐?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내가 지금은 한 바퀴 돌기 전에는 앞면이 보이는데, 내가 한 바퀴를 돌면은 옆면이 보이고, 또 돌면은 뒷면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회전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 앞면, 옆면, 뒷면 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있을 때 앞면이 보이고 돌면은 옆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만약에 달이 자전을 하지 않고 공전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달이 이러한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달을 지구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는 뒷면을 볼 수 있고, 이렇게는 옆면을 볼 수 있고, 이렇게는 앞면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식으로 자전을 하지 않고 공전만 한다면 내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지구가 아니 달을 보이는 면이 각각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달이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도 같이 해. 그러니까 달이 이러한 식으로 움직여요. 이러한 식으로. 그러면 가운데에 지구가 있다고 쳤을 때 달이 이러한 식으로 움직이니까 나는 항상 어느 면만 보입니까? 프린트에 앞면만 보이듯이 달 또한 항상 같은 면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얘가 한 바퀴 돌면서 자기 또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같아서 우리는 달의 한 면만 볼 수 있고 그 반대쪽 면은 보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달의 특징을 대충 봤어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달은 항상 우리가 볼 때마다 모양이 달라져. 그리고 두 번째,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서 어떻다? 달이 항상 보이는 면만 보여요. 다른 면은 안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달을 관측했을 때 저 달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면 저 달이 왜 저렇게 보일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내용 앞서기 전에 우리 프린트 보시면요,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거 한번 선생님이 6개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프린트에도 미리 알고 갈 것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4번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고요. 5번과 6번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넣어봤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관측자 머리 위는 남쪽 하늘이다. 즉 뭐냐면 내가 달을 봅니다. 근데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쪽 하늘이라고 말하냐면 북쪽 하늘이 아니라 남쪽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릴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되기 쉬울까봐 이걸 준비했어요, 지금. 자, 이게 관측자가 있습니다. 관측자 머리 위에 하늘이 무슨 방향이다? 지금 남쪽 방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측자의 머리 위는 동서남북할 때 그 남쪽 하늘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쪽이 남쪽 하늘이니까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이러한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남쪽 하늘이다. 북쪽 하늘이 아니고 남쪽 하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빛을 직접 받는 부분만 반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달은 빛을 스스로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빛을 내냐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킨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지구가 있고요, 여기 달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빛을 내죠. 그래서 태양빛이 이렇게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빛이 사방으로 퍼지니까. 그러면 빛이 이렇게 퍼지다가 달과 만났어요. 달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달은 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달을요,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한쪽은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쪽이고요, 한쪽은 태양을 마주보고 있지 않은 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어디일까? 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까? 자, 1번으로 받을까? 2번으로 받을까? 바로 2번으로 받죠. 그쵸? 왜? 당연히 빛이 있는 쪽인 이쪽이 태양빛을 반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 있는 달도 볼게요. 여기도 반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쪽이고요, 한쪽은 태양을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어디일까? 바로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쪽이 빛을 반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은 어떻게 빛을 비추게 되냐면 태양을 마주하는 쪽에서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나기 때문에 달을 절반으로 나눈다면 태양과 마주보고 있는 쪽에서 빛을 반사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관측자는 관측하는 방향의 절반만 관측이 가능하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달은요 3차원입니다. 9예요. 선생님은 3차원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날 보고 있어. 관측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 앞판만 볼 수 있고 지금 내 뒷판을 볼 수 있나요? 보기가 힘들지. 그치? 왜? 저쪽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지구상의 사람이 여기 있는 달을 관측해요. 방향이 이쪽이겠죠. 그쵸?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은요, 1번을 볼 수 있을까? 2번을 볼 수 있을까를 말하기 전에 관측자의 방향의 절반만 볼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그 절반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화살표 방향에서 달이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를 내가 수직으로 그으면 관측자의 방향의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지점은 어디야? 여기를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달은요, 이번엔 내가 관측을 이렇게 위쪽으로 하지, 그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직 방향인 어떤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관측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 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달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빛을 반사하고, 세 번째, 관측자의 방향에서 절반, 수직인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내용이고요. 참, 네 번째는 뭐냐면, 달의 위상은 태양빛을 받는 부분과 관측 가능 범위가 겹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우리가 봅니다. 보는데 빛이 있는 부분만 볼 수 있고 없는 부분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돼요. 즉, 내가 저 달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수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범위 안에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달의 위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있는 달 먼저 볼게요. 여기 있는 달. 자, 여기 있는 달은요, 2번 방향에서는 빛을 반사해요. 그쵸? 근데 1번 방향에 우리가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요, 1번 방향에서 관측이 가능한데 2번 방향에서만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즉, 내가 보는 부분은 1번인데 1번에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달의 위상이 있을까 없을까? 네, 없어요. 왜? 빛이 빛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뭐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를 우리가 삭이라는 위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을 할 수 있고, 다음은 두 번째, 내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이만큼이 존재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란 거예요? 지금 이 반쪽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해서 상현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알 수 있는 점은 뭡니까? 여기처럼 빛이 반사되는 부분과 관측 가능한 범위가 겹치지 않는 부분은 아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쪽처럼 빛이 반사되는 부분과 관측 가능한 범위가 일부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어떻게 된다? 네,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네 번째 내용이에요. 네 번째 내용은요, 아마 이따가 달의 위상 설명 드릴 때 참고하셔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지평면으로 내려간 천체는 보이지 않는다예요. 지평면은 쉽게 말해서 땅입니다. 이 막대기가 땅이고 이 위에 있으면 보이고요, 밑에 있으면 안 보이는 뜻이에요. 뭔 소리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근데 그 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막대기 밑으로 내려간, 즉 지평면 밑으로 내려간 애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게 다섯 번째 특징이고요. 여섯 번째는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달을 관측하기가 힘들까 쉬울까? 네, 힘들어요. 그쵸? 왜냐면 태양이 워낙 밝아서 달이 떠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처럼 태양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동안은 떠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달이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써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달의 위상을 체크할 때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것들 설명드렸고요. 칠판 좀 바꿔서 이제 달의 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이어서 이제 달의 위상 변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선생님 뭘 그렸냐면 태양 있고요, 다음에 지구에 관측자가 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상 변화를 총 6개를 볼 거예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6개의 달의 위상 변화를 알고 계시면 어떻다? 네,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에 대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태양은 일단 무엇을 내뿜고 있냐면 이렇게 빛을 내뿜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달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쵸? 아까 미리 알고 가야 할 것 중에 두 번째 게 뭐였냐면 달은 태양빛을 받는 부분만 반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위치에 있는 달에서 태양빛이 어느 쪽에서 반사를 시킬까라는 사실을 한번 표시를 해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아까 기억하세요? 자,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태양을 마주보는 쪽에서 우리가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달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태양을 마주보는 쪽과 마주보지 않는 쪽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곳에서 우리가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다. 바로 마주보는 쪽에서 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달들도 모두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요.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있는 쪽에서 태양빛의 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달이 있을 때 태양이 있는 쪽에서 반사가 가능하니까 이쪽 부분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각 위치에서 달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랑 그리고 실제로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만 우리 눈에 관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각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달의 위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달 편의상 번호를 붙일까요?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이라고 편의상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달의 공전 방향과도 똑같죠. 그쵸? 자, 1번 달 먼저 볼게요. 자, 1번 달은 지금 이쪽에서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관측자가 어떻게 보냐면 지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관측 가능한 범위는 이 방향에서 수직인 선을 그어서 이쪽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즉 뭐냐면 지금 1번 상황은 뭐냐면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관측 가능한 범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쪽에 있는 달에 빛이 반사되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일까 안 보일까? 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달이 여기는 보이지 않네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상 변화를 우리가 이때 위상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바로 삭이라고 불러요. 보이지 않는다 삭이라고 부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세 번째와 첫 번째 사이에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서 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방향은 이 방향에서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 중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지금 1번과 다르게 2번은 빛을 반사하는 부분과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약간 겹칩니다. 얼마만큼 겹치냐면 이만큼이 겹쳐요. 그쵸? 그러면 봐봐.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이 보이고 있어.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떠한 위상이 보이게 되냐면요. 오른쪽에 살짝 차 있는 위상이 보이게 됩니다. 저 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초승달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됩니다. 즉 두 번째 위치에는 초승달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지금 관측자가 있고요. 달이 떠 있는데 관측하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쪽을 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관측 가능한 범위는 이 방향에서의 수직선을 그어서 다음에 관측자가 보고 있는 쪽 절반만큼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저기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어디냐면 이만큼이 보이게 됩니다. 그쵸? 지금 이쪽보다는 훨씬 더 넓은 쪽이 보이게 되고요. 겹치는 부분은 2번과 3번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3번의 위상이 바로 어떻게 보이냐? 바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저건 이름이 뭘까요? 반달? 반달은 너무 초딩틱한 이름이잖아요. 그치? 저거의 이름 뭐냐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상현딸이라고 불러요. 상현딸. 자, 상현딸은요, 오른쪽이 차 있는 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은 4번이에요. 자, 4번은요, 내가 관측을 이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측 가능한 범위는 아까랑 똑같이 이 방향에 대한 수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 관측자 쪽의 범위가 바로 관측 가능한 범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4번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2번과 3번은 관측할 수 있는 부분과 빛을 반사하는 부분의 일부분만 보이고 있게 되는데, 겹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관측 가능한 부분과 그리고 빛을 실제로 반사하는 부분이 완전히 겹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모습은 어떠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름달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름달의 모양을 우리가 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망이라고 불러요. 망. 그래서 우리가 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거는 보름달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까지 봤고요. 5번을 볼게요. 5번은 뭐냐면 지금 이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5번에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면 방향에서 수직인 선을 긋고 관측자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관측자 쪽의 절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자, 3번과 비교해 볼게요. 3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쵸? 3번이랑 5번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오른쪽이 모두 겹치고 있어요. 근데 관측자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3번은 위쪽이고 5번은 아래쪽인 반대죠. 그러면 3번과 똑같이 오른쪽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측하는 방향이 반대니까 실제로 보이는 모양 또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왼쪽이 차 있는 반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상현딸이면요. 얘는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하현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현딸은요, 오른쪽에 차 있는 달, 그리고 하현딸은 왼쪽에 차 있는 반달이다. 여러분들이 쉽게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자, 6번은요, 1번과 5번 사이에 있습니다. 자, 관측자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관측자가 관측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는 관측 방향에 수직인 선을 그어서 관측자의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은 관측 가능한 범위와 실제로 빛을 반사하는 부분인 이만큼입니다. 뭐랑 비슷해요? 여기랑 비슷하죠? 똑같은, 그러니까 상현과 하현과 똑같은 원리로 여기는 오른쪽에 차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어디 쪽에 차 있냐면 왼쪽에 차 있는 이러한 달이 나오게 돼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금음달이라고 불러요. 금음달. 금음달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다시 1번 이슈로 오면은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소승달, 상현달, 망, 하현달, 금음달 이러한 식으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다? 태양빛이 반사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구도 똑같이 자전하고 있죠. 그래서 관측자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관측 가능한 범위가 달라져서 우리가
달에 위상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뭐냐면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와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의 이름 그리고 달이 왜 같은 면만 보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달은 언제 뜨고 언제 지고 그리고 이 달은 언제 뜨고 언제 지고 얼마나 관측이 가능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교시 수업 바로 들으러 가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